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과목 교재, 보충 교재는 일단 마지막 시간에 볼게요. 이 교재 보세요. 이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노란색인가요? 황색인가요? 이거 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인삼은 저기 맨 마지막에 제가 할게요. 인삼은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이거 계산 문제 풀 때 같이 해줘도 됩니다. 인삼은. 자, 19페이지에 종합위험 방식 품목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 돼 있죠? 거기에 적용 품목을 보시면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살구 그렇게 돼 있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가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밤하고 호두가 하나의 또 묶음이고, 대추, 매실, 살구가 또 하나의 묶음입니다. 대추, 매실, 살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포도, 복숭아, 자두 하나, 밤, 호두 하나,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에서 6개를 이제 품목을 이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 복숭아, 자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가. 자, 이 품목들 전체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고 기각자가 신고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셔야 돼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나서 피해가 없으면 모를까?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근데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뒤에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게 추가 조사를 결정합니다. 일단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가시죠. 그러면 이게 계약자 신고한 이 피해가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부터 찾으셔야겠죠.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해가지고 또 1번 사고가 접수된 농지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입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날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상청 자료, 뭐 현지 방문한다 돼 있고요. 필요할 때는 이제 근거 자료로 밑에 괄호 1번, 괄호 2번 같은 게 필요합니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뭐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입증 자료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괄호 한번 쳐보세요. 그냥 지금 이 자료 외워버리시게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 소견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보시면 피해 농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은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한다 해서 보통 한 5장 정도 찍습니다. 전체 한 2장 찍고 들어와서 피해가 입은 거 한 2장 찍고 조금 멀리서 좀 하나 찍고 해서 5장, 10장 그 정도 찍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 판단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확량 조사는 추가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수확기에, 자, 언제요? 수확기에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재해가 명확한 경우, 태풍 등과 같이 재해가 명확한 경우는 사고 접수 직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사고 접수 후에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조사를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방금 말씀 추가 조사 있죠? 추가 조사를 보시면
우리가 방금 아까 했던 거 포도, 복숭아, 자두가 하나의 묶음이라 했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밤하고 호두하고 그 다음 참다래가 나오시죠? 참다래. 그 다음에 대추, 매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살구. 네, 살구를 가죠. 그 다음에 가는 게 오미자. 자, 그 다음에 유자 이렇게 하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맞네요. 그럼 그 추가 조사가 수확량 조사인데, 수확량 조사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수확량 조사예요, 수확량 조사. 근데 그 수확량 조사의 종류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포도, 복숭아는 일단 착과수 조사. 그 다음에 과중 조사.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 그 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 있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 그 다음에 나머지 얘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두 가지예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와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뭐만 하시면 되냐면 얘만 하시면 됩니다. 얘만.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에 제일 중요한 거냐? 포도, 복숭아, 자두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아시면 되는데 만약에 낙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낙과 자체가 없어요. 그럼 낙과 피해 조사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즉 우박이나 일소나 막 그런 애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착과 피해 조사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만약에 냉해가 왔어요. 냉해. 냉해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결국 뭐냐면 착과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보다 착과수가 줄어들면 뭐가 돼요? 수확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이냐면요. 착과수 조사를 하면 무조건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냉해가 오더라도 착과수 조사는 해놓고 냉해가 왔을 때는 착과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요. 만약 그런데 냉해도 오고 나중에 뭐 우박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착과수 조사도 하고 착과 피해 조사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낙과수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제가 잠깐만 저기 그분이 오시다가 많아갖고 지금 교재 읽으시면 착과수 조사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 착과수 조사가 있어요.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착과수를 조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밑에 좀 내려가시면 착과 피해 조사가 있으면 이 착과 피해 조사 밑에는 항상 하는 말이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착과수 조사한다 해서 얘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더라도 얘를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요? 냉해가 왔을 때. 냉해가 오면 얘 할 필요 없겠죠. 얘는 안 해도 돼. 얘는 언제 한다? 우박이나 일소나 그런 착과 피해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것만 개념 잡고 가시면 돼요. 저번 주 어떤 분이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보시면 착과수 조사했죠. 그런다고 해서 착과 피해 조사를 무조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만 한다?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근데 낙과수가 발생하면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었겠죠. 그러니까 낙과수가 발생하면 낙과 피해 조사는 그냥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그다음에 얘네들을 다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시간 동안.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디 보시냐? 19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칠판에 제가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이게 이 조사를 이런 순서대로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얘입니다. 얘는 제일 먼저 해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에서 착과수 조사는 피해가 있든 없든 사고가 있든 없든 여러분 적과 착과수는 똑같이 생각하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중조사는 그 다음에 과중조사는 언제 할지 몰라요. 얘는 수학기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착과 피해가 수학기에 발생해버리면 얘랑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할 수도 있고 수학기에 낙과 피해가 발생했으면 낙과 피해 조사하고 과중조사하고 둘이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섞어서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보니까 우박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도 발생하고 낙과 피해도 발생하는 애죠. 그러면 착과 피해 조사와 낙과 피해 조사를 두 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얘네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맞지만 나머지는 순서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교재에는 지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착각하기 쉬우신데 얘는 순서 관계없이 그냥 가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착과수 조사는 여러분들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착과수 조사는 자, 잠깐만요. 저 보시고 얘는 전수 조사를 할까요? 표본 조사를 할까요? 표본 조사 하겠죠. 표본 조사를. 물론 포도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 가능하면 표도 얼마 안 달려 있으니까. 복숭아 자두는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전부 다 뭐 한다? 표본 조사 한다. 표본 조사. 자, 표본 조사를 하려면 표본주를 알아야 될 것이고 표본주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아셔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를 아시려면 얘가 앞에 가로에가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표본 조사 대상 주수예요. 원래는 표본 조사 대상 주수. 그래서 표본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알려면 우리가 뭘 아셔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과일이 나무에 안 달려 있는 것 같은 나무들. 그게 보사 주수,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수학 불능 주수가 없어요. 여기는 수학 불능 주수 저기 적관적 종합외용 방식 2에만 있는 거고 보사 주수,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수학기가 돼버리면 수학 완료 주수도 있겠죠. 걔네들을 빼주면 이제 뭐가 돼요? 조사 대상 수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 보지 마시고 저랑 연상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조사 대상 수수 뽑아야 되겠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 빼가지고 조사 대상 수수 구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가 몇 주인지를 표본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찾아내고 그거를 표본 주수가 나왔으면 그놈 가지고 표본주가 몇 주인지를 우리가 어떤 게 표본주인지를 우리가 선정하겠죠. 거기에 달려 있는 과실수를 전부 다 세는 겁니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자, 1번 표본주 200개, 2번 표본주 뭐 150개, 3번 표본주 뭐 100개다. 그럼 총에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50개가 되죠. 그러면 이 450개 몇 나무에서 나왔어요? 세 나무 나누기 3을 하면 150개가 나오죠. 얘를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잠깐만요. 제가 너무 빨리 나간 것 같네요. 빨리 나가요. 얘 다 더하시면 450개가 나오죠. 얘가 몇 개에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얘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누기 3을 하면 150개가 나오죠. 한 주당 평균 착과수겠죠, 얘가. 얘를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해버리면 전체 뭐가 돼요? 착과수가 나오는 겁니다. 착과수. 이해되셨어요? 그게 이제 착과수 확인하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2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 적용한다 돼 있고요.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과중조사 나왔습니다. 과중조사 별표 치시고요. 얘가 좀 어렵습니다. 과중조사가. 자, 가번에 보시면 자, 과중조사는 사고 접수된 농지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과중조사의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접수된 농지.
그 다음에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과중조사의 조사 시기가 언제란 이야기예요? 품종별 수확 시기란 이야기가 되어 있죠. 수확기 판단이다. 그러면 뭐 계약자가 나 이제 수확할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평가사분들이 수확기가 안 됐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계약자는 나 수확할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사 나가보니까 이거 수확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분쟁이 생기면 누구 의견에 따른다? 전문기관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수확기 판단을 보시면 조기 수확 및 수확 혜택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확 시기 판단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번에 보시면 얘는 지금 사고가 접수된 농지니까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즉 보상하는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번을 봐보세요. 다번. 자,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그랬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게요. 농지에서 품종별 착과가 평균적인 3주라고 했죠? 저는 그냥 3주 이렇게 적을게요. 3주 이상에서. 자, 그 다음에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그랬네. 품종별. (20개) 이상 그랬습니다. 20개 이상. 그 다음에 농지당 포도는 몇 개가 돼요?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요?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이 되네요. 얘가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죠? 자, 그러면 얘가 포도로 할게요. 포도로고 품종이 A 한 품종만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표본 주수는 몇 주가 돼요? 과중조사할 때? 자, 다시 할게요. 과중조사할 때 최소 표본주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3주가 되죠. 이 3주에서 포도는 품종 A 품종 하나니까 최소 몇 개 뽑으셔야 돼요? 20개 이상. 20개만 뽑으면 최소에 20개. 그런데 농지당 몇 개를 뽑으래요? 30개. 그래서 얘는 30개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예요? 과중조사를 해야 돼요.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무게로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고요. 만약에 A, B가 있습니다. A도 몇 주를 뽑으셔야 돼요? 3주. B도 3주. 이놈 가지고 품종별 20개 이상이죠? 그럼 A 거 20개, B 거 20개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0개. 농지당 30개 이상이니까 몇 개를 뽑으셔야 돼요? 40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이해되셨어요? 잘 따라오시죠? 예?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도 몇 주예요? 3주. B도 3주. 얘도 3주. 그럼 얘는 20개, 20개, 20개니까 몇 개가 돼요? 60개. 여기가 30개 이상이니까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60개 하시면 되죠. 농지에 60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얘네들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게 안 물어봤어요. 얘가 3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나와요? 6개. 여기가 9주가 나오고 총 9주가 나오죠. 얘네들은 안 물어봤어. 얘네들은 물어봤어. 얘기는. 이건 물어봤는데 이 품종별 이 표본 줄 수 있죠. 과정조사할 때. 요건 안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갖다 잘 봐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하시고 포도가 아니라 복숭아로 한번 해볼게요. 복숭아. 이렇게 지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달라지겠죠. 몇 주가 나올까요? 세 주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몇 개? 60개. 얘도 60개. 얘도 60개. 근데 이제 네 품종이 되면 몇 가 되는 거예요?
네 품종. 80개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물어봤어요. 60개 뭐 얘네들은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 3주, 6주, 9주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안 물어봤어요. 요거는. 과중조사에서는 이게 제일 이게 좀 까다롭고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라번에 보시면 위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일까요? 계약자가 이미 수확을 해서 다 팔았다 하는 거겠죠. 그때는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한다. 자두는 제외한대요. 제외하거나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중 조사를 못 했어요. 품종이 하나 있든 2개 있든 3개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과중 조사를 못 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품목별 과중 조사에 있는 그 계단 과중 있죠. 그걸 적용시키든가 거기서는 자두는 제외하고 두 번째 하나는 뭐예요? 농협의 출하 자료. 출하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번하고 바번은 살짝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며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품종별 미보상 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중조사를 품종별로 실시하는 거죠.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가 생기면 어떤 걸 한다?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재조사, 검증조사다 그러면 바뀐 거. 재조사, 검증조사 값을 적용시키고요. 바번에 보시면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자 밑줄 쳐보세요.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자, 3번에 보시면 착과 피해 조사 나왔습니다. 가번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 것까지 밑줄 쳐보시고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 나번에 보시면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필요시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번에 보시면 착과 피해 조사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잠깐만 칠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른 품목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생겨요. 여기 착과 피해 조사도 있고 여기 착과수 조사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른 품목들을 보시다 보면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착과수를 조사한다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바로 한 칸 뒤나 그 좀 뒤에 있다가 착과 피해 조사하면서 착과 피해 조사했다 뭐라 하냐면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 표현 안에가 어떤 말이 없냐면 착과 과실수를 확인한다는 말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얘네들은 착과 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요. 어쨌든 착과수를 확인해야 착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해놓고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착과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얘를 그냥 갖다 써버려요. 근데 얘는 포도복숭아자두는 그게 아니라 여기 착과수 확인했죠? 조사했죠? 이때 착과수 조사를 또 해요. 여기 반부터 시작해서 유자까지는 착과수 확인하고 착과피해 조사할 때 이 착과피해 조사할 때 착과수는 전에 했던 거 그냥 갖다 쓴다. 쓰지만 얘는 그러지 않다고요.
얘는 착과수 조사를 하고 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착과수가 생기는 거죠. 나머지는 사고가 발생해야 착과수를 확인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 착과수 조사는 사고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착과 피해 유발하는 죄가 있을 때 착과수 조사를 따로 합니다. 책에 보시면 답은 봐봐요. 답안에 보시면 착과 피해 조사에서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한대요. 그래서 얘는 사고가 있든 없든 무조건 하는 거고 얘는 사고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죄가 있을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조사가 아니라 별개의 조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 책 나와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수학 전 착과수와 별개 조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방법은 어쩐다? 똑같다. 방법은 똑같다. 이전에 차이가 없으면 그냥 대치할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라번 봐보세요. 착과수 확인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학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모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 주수 산정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번을 보시면 이제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이제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추출할 표본주가 보니까 자,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하는데요.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 수는 품종별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자도는 농지당 60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거 옆에 쭉 보시다 보면 표본 과실을 추출할 때는 품종별 몇 주 이상이에요? 3주 이상입니다. 이 말이 앞에 가야 돼요. 품종별 3주 이상에서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자들은 60개 이상 추출한다.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 뒤로 빠져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품종별로 몇 주 이상이요? 3주 이상에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50% 피해가 정상과가 몇 개, 50% 피해가가 몇 개, 80% 피해가가 몇 개, 100% 피해가가 몇 개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 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거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미보상 비율 조사 안 해요. 그럼 미보상 비율 조사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착과수 조사하고 과정 조사 두 가지밖에 없고요. 착과 피해 조사하고 낙과 피해 조사에는 미보상 비율 조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낙과 피해 조사를 보시면 가번에 보시면 낙과 피해 조사는 착과수 조사 이후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돼 있고요. 자, 나번에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한다. 다번에 낙과 피해 조사는 원칙이 뭐다? 표본 조사다.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근데 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등 표본 조사가 불가능 경우에 한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돼 있네요. 전수 조사 실시한다. 라번에 보시면 이제 표본 조사하니까 우리가 그 표본주를 선정해야 되겠죠. 똑같은 라번에 있는 내용 그겁니다. 자, 잠깐 보시고 표본주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니까 실제 결과 주수에서 조사 대상 수를 구하고 조사 대상 수를 기준으로 표본주 수가 몇 주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그럼 선정한 표본주 있죠? 선정한 표본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성의 없이 그리네요. 나무를 있으면 여 안에 요 부분이 뭐예요? 수감 면적. 이 안에 떨어진 과일 개수를 우리가 세는 거죠. 근데 과일이 복숭아나 뭐 자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떨어질 때 1쿠션, 2쿠션, 3쿠션 떼골떼골 골라서 1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 품종이고 B 품종이에요. 품종이 달라요. 그러면 이 넘어간 놈을 어떻게 A 품종이 넘어갔는데 뭘로 볼 것이냐? B 품종으로 봐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라번에서 맨 마지막 줄 위에 한번 봐보세요. 맨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보시면 표본주별로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 거기 보이시나요? 괄호 보시면 이때 표본주의 수감 면적 내 낙과는 표본주와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낙과수가 나옵니다. 표본조사로, 낙과수는 표본조사로. 전수조사는 전부 다 세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로 해도 낙과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낙과수가 나오면 이제 뭘 하셔야 될까요? 이제 낙과 피해 구속률, 피해 구속률 구해야 되겠죠. 떨어진 과일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가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따질 때 표본조사가 됐든 전수조사가 됐든 어떻게 표본과실 추출해야 되겠죠. 그게 나와 있는 게 착과 피해랑 똑같습니다. 자, 밥원을 보시면 일단 밥원 보세요. 마법 넘어가지 마시고 밥원 보세요. 밥원을 보시면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품종별로 표본과실 추출하는데 이때 추출하는 표본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착과 피해 조사랑 조금 다른 게 있죠. 착과 피해 조사는 품종별로 표본주 3주 이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착과 피해 조사는 달려있는 과실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표본주를 뽑는 것이고 얘는 지금 낙과수 안에서 20개 이상, 포도는 30개 이상, 복숭아자는 60개 이상 뽑는 겁니다. 이 낙과수 안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해 구성률 구하시고요. 만약 이 낙과수 자체가 60개 미만이에요. 어떻게 돼요? 60개 미만 가지고도 합니다. 60개 미만 가지고도. 이제 마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품종이 한 품종이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수조사를 다 해놨는데 얘를 표본조사는 품종별로 구분이 가능해요. 품종별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수조사를 한 대 다 모아놓거나 아니면 막 다 해야 되니까 품종별 구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겁나 내려가네요, 이거. 구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이제 전체 낙과수 중에서 몇 개 이상? 100개 이상. 100개 뽑을게요, 100개. 그러면 A 품종이 A 품종이 70개가 있고 B 품종이 30개가 있다. 그러면 총 낙과수가 1000개다. 그러면 얘는 A 품종 몇 개가 돼요? 700개. B 품종은 300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구분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자, 넘겨보시면 여기까지 하셔서 포도, 복숭아, 자두의 이제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수확량 조사 해가지고 밤하고 호두가 나왔네요. 밤하고 호두. 자, 밤하고 호두로 보시면 빼고요. 이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지금 이제 밤하고 호두의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입니다. 일단 이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걸까요? 사고가 나지 않아도 할까요? 헷갈리시죠? 요거는 지금 뭔지 하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 추가 조사. 근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만약에 하기 전에 재해 내용이 명확하다. 재해가 발생하기 확실하다.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생략하고 얘 바로 들어가죠. 결국에는 사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사고가 있을 때. 그래서 들어가시면 항상 하는 말이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해야 됩니다. 뭘 한다고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나오는 이제 수확량 조사 자체가 전부 다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착과수 조사를 하고요. 혹시라도 낙과가 발생했으면 낙과수도 조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착과수를 조사했다 해서 반드시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뭔 말이냐면 얘가 반드시 착과 피해 조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얘는 언제만 한다고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우박 떨어졌을 때 생각하시는 우박 떨어졌을 때. 하지만 낙과수 조사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로 연결돼요. 얘는 착과수 조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냉해가 발생했다 치면 얘하고 얘는 연결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우박 떨어졌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밑에 보시면 이제 마번 봐보세요. 마번. 착과수 및 착과 및 낙과수 조사라고 되어 있고요.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수 및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과실수의 기준은 밤은 송이, 호두는 청 필요한다. 송이는 아시죠? 가시 있는 거요. 네, 종이. 그래서 1번에 괄호 1번에 착과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한다. 1번 표본주 잠깐만요. 연상하시면 됩니다. 표본주가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에 몇 개, 2번에 몇 개, 3번에 몇 개 달렸어요. 이 세 개를 다 더해요. 나누기 3. 그러면 한 주당 평균 착과수 나오겠죠. 그놈을 조사 대상 주수에 전부 다 곱해버리면 전체 착과 과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괄호 2번에 낙과수 보시면 됩니다. 낙과수. 선정된 표본주별로 표본조사네요. 표본 수감 면적 내 낙과된 과실을 조사합니다. 단 계약자가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 표본주별 낙과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한다.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때 해드렸던 거, 이거 낙과 피해 조사했을 때 해드렸던 거랑 똑같고요. 자, 여기서 과종조사가 중요합니다. 과종조사. 밤하고 호두하고 이제 구분하셔가지고 밤은 과종조사할 때 어쨌든 밤하고 호두는 농지에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3주 이상. 제가 그냥 얼레벌레 넘어갔지만 앞에 품종별입니다. 품종별. A 품종, B 품종, C 품종 알셔야 됩니다.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3주 이상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그럼 넘어가시면 23페이지에 밤의 경우 거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품종별 과실 송이 개수를 파악하고 과실 송이 내 과실 내 과립을 분리하여 지름길이를 기준으로 정상 소가 해가 정상은 30mm 초과, 소가는 30mm 이하를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과중 조사를 하는데 지금 밤을 하는 겁니다. 밤의 경우는 품종별 몇 주 이상이에요? 3주 이상에서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호두도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품종이 한 품종이다.
품종이 한 품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를 뽑으셔야 돼요? 60개 뽑으셔야 되겠죠. 60개가 얘는 송이가 60개란 말이에요. 뭐가 60개요? 송이가 60개. 그럼 한 송이 안에 과립이 보통 3개 있죠. 3개 있죠. 그러면 3개가 있으면 180개가 되겠죠. 과립. 그러면 과립은 보통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80개가 되는 거예요. 여가 이해되셨어요? 잠깐만요. 밤송이 안에가 밤 알갱이가 3개 정도 들어있어요. 맞죠? 제가 뭐 다른 나라 밤 생각은 많은 거 아니죠? 3개가 맞죠? 그러면 60개 뽑았으니까 최소 몇 개를 하셔야 돼요? 180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정상이 몇 개, 소가가 몇 개 추출하는 겁니다. 정상이 몇 개, 소가가 몇 개. 이 송이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과립 무게를 재는 거예요. 과립 무게. 자, 그 다음에 호두의 경우는 품종별 과실 청피 개수를 파악하고 무게를 조사한다 돼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낙과 피해 및 착과 피해 구성 조사 해가지고 괄호 1번에 낙과 피해 구성 조사는 낙과 중 임의의 과실 20개 이상 그랬습니다.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낙과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과일이 몇 개, 한 100개가 있다. 그럼 거기에서 20개 이상,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추출해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그 구분할 그 개수를 조사한다 돼 있고요. 이 말은 정상이 몇 개, 50% 피해가가 몇 개, 80% 피해가가 몇 개, 100% 피해가 몇 개인지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전체 낙과 수가 6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 조사 가능하다. 2번에 보시면 착과 피해 조사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 시행한다. 그래서 품종별로 3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여긴 또 3개네요. 3주 하면 좋은데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20개 이상. 근데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추출하여 또 50% 몇 개, 정상가 몇 개, 50% 몇 개, 80% 몇 개, 100% 몇 개 그 개수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보상 비율도 조사하고요. 미보상 비율도 조사하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